요즘에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경찰관의 친절인데, 경찰 업무 특성상 항상 친절할 수만은 없는데,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친절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 온 지 몇 년 됐어요? 2016년 5월 대명입니다. 그럼 4년 차네? 네, 앉으세요. 우리가 만족도라고 그러니까 경찰 업무를 이 규제 업무인데 무슨 만족도를 따지느냐 자꾸 그러죠. 우리 경찰관들 그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경찰관들 억울하죠. 어? 내가 잡아놓는데 그놈한테 무슨 만족도를 평가하냐고 억울하지. 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경찰이요. 억울해하는 게 경찰이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평가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한 걸 풀어주면 응? 여러분들이 나를 평가를 잘해줄까? 평가를 못해줄까? 그죠? 그 사람들 억울한 걸 못 풀어줘 놓고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 땡땡 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억울한 것을 안 풀어주고 억울함을 더해놨으니까 어? 그 사람은 우리 평가를 나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 사람들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금 빼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요. 그 순 도둑놈들이 어딨어. 어? 나한테 유리한 사람한테는 평가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불리한 사람한테는 평가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국민들이 언제 우리한테 그런 권한 줬느냐고요. 누구한테도 억울하지 않게끔 경찰 활동을 하라고 그랬지. 그죠?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 그 가해자들은 아주 그냥 죽일 놈이니까 그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되고 억울하게 우리가 처리해도 되나요? 그렇죠?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도록끔 처리해야 되는 것이 경찰한테 주어진 숙제예요. 그러면 친절은 뭐가 친절하다고 그럴까요? 일은 똑바로 안 하는데 말만 공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죠. 해드리죠. 뭐 불편하신 건 없습니다. 커피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일 처리는 엉터리로 해줘. 친절한 경찰이에요? 네? 어떨 때 제일 친절해요? 본인들이 느낄 때. 그건 여기서 답변 좀 해주셔. 네? 어떨 때 제일 친절하다고 느껴요? 예? 그렇죠? 내 답답한 거, 내 억울한 게 풀릴 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풀리는 건지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걸 서장한테 물어야 돼요? 민원인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민원인한테 물어요? 서장한테 물어요? 응? 서장한테 묻고 있잖아요. 그 답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서장 지가 조사 받아봤어? 응? 지가 민원 제기해 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엉터리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만큼 친절해야 되느냐고요? 얼만큼 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네 실력만큼. 그건 나한테 물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실력만큼 하는 거예요. 누구? 그 민원인을 접한 그 사람 너. 그러면 민원인을 접한 너는 다 알아요. 이미. 뭔 친절도 조사를 해. 이미 내가 행동 한순간 다 아는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저 택시 운전하실 때 그 승객들이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진짜로 잘 했으면 그분들 내릴 때 하고,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내리는 거 보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네가 아는 걸 왜 누가 딴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냐? 본인이 파악해야 되는 거를 자꾸 본인이 파악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콜백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건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제3자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당사자인 너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만족도는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관계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느끼는 감정이라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꼭 그 일이 풀렸을 때 만족해해요. 상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을 때 만족해해요. 안 풀리더라도 상대가 뭔가를 내 거를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거 어려운 거를 풀어주려고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상대한테 감동을 하죠.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대하는 모든 경찰관들은 본인 스스로가 상대한테 민감하게 내가 지금 관찰을 하고 상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저 사람의 요구사항은 뭐였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지금 떨떠름하고 불만이 있어서 같다. 요거는 지금 고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담당자라고 그래서 요 사람을 그렇게 불만을 해서 보내야 될까? 아니면 요거를 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 사람을 불만 없이 해결해 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 한번 할까? 그냥 보내야 된다. 불만 없이 해결해서 보내줘야 된다. 그렇죠? 불만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아까 처음 두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줬죠. 그래서 주변 동료를 쓰고 그 위에 직근 상급자를 쓰고 그 위에 사람을 쓰고 어떻게든 쓰는 거는 네가 네 조직 구성원을 써서 이 사람의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문제를 풀어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한 상태로 일처리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이 조사를 문제를 삼아요. 친절도, 만족도, 안전도, 상대의 주관적 상태를 묻는 거예요. 상대의 주관적 상태가 못마땅하면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상대로부터 얼만큼 쓸모 있어지느냐가 우리 인생의 핵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사는 핵은 내가 상대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하고 그런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주기 위해서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여기다가 조직 구성원으로 넣고 여기서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못해도 돼요. 근데 노력은 해야죠. 학생은 노력하는 것이 본분이지 어떤 성취를 내는 게 본분이 아니에요. 학생은 노력 끝에 그 어떤 부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아직 내 본 실력이 나올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실력은 언제 나오느냐? 지천명 50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요때부터 이제 내 실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인생 시대는 내 인생을 언제부터 사느냐면 50부터 36년간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요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내가 훈련한 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아니면 경찰 조직 안에서 성장해서 여기서 계속 고문으로 커나가는 사람, 아니면 사회로 나가서 사회에서 프리랜서로 일해야 되는 사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끔 성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가 기준도 전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일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일꾼을 키우는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핵심 주관자로서의 운용자, 요것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방식이 만족도, 안전도, 이런 상대의 주관적 상태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요 평가 체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평가가 시대가 바뀌어서 평가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일꾼적 마인드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삽질 몇 번 했느냐 요것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면 됐지 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주관적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재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내가 쓸모 있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에 나가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것을 온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한번 여쭤볼까요? 선배님들 사회에 나가니까 경찰 쓸모 있다고 그래요? 쓸모 없다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도움 청하러 와요? 안 와요? 누가 나를 필요하다고 써줘요? 안 써줘요? 처절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처절한 현실이. 그것을 우리도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선배님들은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때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선배님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이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선배님 연배에 사회에 나가서 겪어야 될 일은 지금보다 1000배 이상 더 강력한 아픔을 겪어야 돼요. 지금처럼 산다면, 이 사회에 쓸모없다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훈련 기회를 줬을 때 얼마만큼 그 사람한테 쓸모 있어지도록끔 나를 노력하느냐. 그 노력은 상대를 바르게 대하는 노력. 그 상대를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거기에서부터 부족한 것을 내가 갖추려는 노력. 요 노력하라고 지금 평가체제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친절의 끝은 상대가 나한테 어떤 행태를 보여주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바르게 행했다면, 그 사람에게 쓸모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게 될 테고, 그리고 좀 더 내가 그 사람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따를 테고, 더 커지면 나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안 돼요. 이미 친절의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신뢰만 돼도 친절하다 소리 안 해요. 아, 그분 참 대단하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 요렇게까지 그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네. 그 가장 아래 단계가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 그 사람 참 친절한데? 요거는 내가 상대한테 신뢰를 받을 기초를 형성했다.
기초. 그러니까 기초밖에 안 되는 그것도 우리는 이루지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절도를 어디까지 측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답변은 잘 안 맞을지 몰라도 친절은 가장 기초 중에 기초다. 내가 상대를 접했을 때 상대가 나를 조금이라도 믿게끔 하는 그런 단초를 주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상대가 나를 친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상대는 나를 신뢰해요. 신뢰하면 친절하다는 표현을 안 써요. 아, 참 그분 참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나를 따라요. 따르면 그때부터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용어가 바뀌어요. 그 분으로, 그 경찰관님으로, 그죠? 용어가 바뀌어요. 나를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 그 김순경 안 해요. 김순경님 뒤에 님자가 붙어요. 요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훈련을 여기서 얼마만큼 하고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회에서도 내가 나한테 사람이 오니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것이고 그렇게 대하니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생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질 않죠. 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람하고 못 살아요. 왜?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농사지로 가야 돼. 식물하고 살아야 돼. 땅하고 살아야 돼.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요건 농사 짓는 건 사람 사이에 그래도 땅이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디 해야 돼? 나는 자연인이다 돼야 돼. 산으로 저 혼자 겨들어가요. 그래서 저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그렇게 죽게 놔두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끌어내서 이 사회에서 교과서가 돼서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단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게끔 돼 있는 것이 지금 100세 인생을 살아가도록끔 돼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52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5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더 이제 이 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그 해서 풀어보자고요. 요 정도면 되겠죠? 예. 네. 네, 육신 같아서는 준비하신 많은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짧지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공감하시나요? 네, 오늘 질문 하나하나에 귀감이 되는 답변을 해주신 청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장님과 인증샷을 찍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촬영은 1차는 협력단체장님, 2차는 참석자 전원 순으로